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도 폭증했습니다. 대구는 역대 두 번째, 경북은 또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0시 이후 어제보다 더 많은 대구 678명, 경북 485명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인데 그나마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자가진단 키트를 통한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됩니다. 오늘 첫 소식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는 672명 확진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20년 2월 29일 741명 이후 두 번째 많은 확진자입니다. 절반인 340명은 감염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동선 추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진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북은 44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이 58%나 늘어난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급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방역이나 또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서서히 증가하면서 좀 오래 유지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다른 상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비교해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50%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재택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중증 병상 역시 가동률은 28.1%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델타의 5분의 1 수준의 치명률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의료체계의 부담이나 사망 피해에 있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확진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라도 자가격리는 없어졌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대구 경북에도 선별검사소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됩니다.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는데 이상 증상이 있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바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설 연휴 뒤 2월 3일부터는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하고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도청 간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청 모 과장은 지난 주말 대구의 집에 있다가 월요일에 출근한 뒤 딸이 확진됐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검사한 결과 오늘 새벽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을 함께 쓰는 두 객과 공무원 2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과 밀접 접촉을 하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잠시 머물렀던 이철우 경북지사와 하대성 경제부지사, 일자리 경제실장과 금융자문관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445명. 지난 5년간 우리 주변 일터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입니다. 더는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염원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윗선인 최고 경영자에게까지 일터의 안전관리 책무를 무겁게 지우자는 겁니다.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손흥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이젠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자도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에 상한은 없고 하한선이 생긴 겁니다. 동시에 기업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경영자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없애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 사고가 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일터에서의 안전의식이 크게 바뀔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와 실천이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의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법 적용을 받는 곳은 전체 사업장의 1% 수준입니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비 50억 원 이하의 건설 현장은 2024년까지 예외로 둔 탓입니다.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의 80%가 발생한다는 것.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불법 도급이나 최저가 낙찰제 같이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이 법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근데 그걸 위해서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공사 비용도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런 거를 담는 게 아니니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공사 발주처 등으로 책임과 처벌 대상을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건설안전특별법이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오늘 포항제철소 사망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에선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고 현장을 둘러본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가 위험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A 구역에서 작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망사고 발생한 곳은 B 구역이었다. 전혀 몰랐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원청 하청 구조가 아니었다면은 발생할 수 없는 안전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포스코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안전에 투자하고 작업 중 설비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안전조치를 세웠다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3건 모두 기계를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모든 장비들은 세우고 시동 끄고 문 잠그고 다 한 다음에 작업을 시행하는 게 포스코의 원리 원칙이거든요. 포스코가 말했던 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가 집계한 포스코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최근 4년 동안 24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벌받지 않는 법이 된다면은 여전히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우선하는 그런 현장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책임을 다 피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말단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만 묻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고,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은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법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 지원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속재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영천의 한 금속 가공업체입니다. 금속의 판금, 절단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 많아 한 해 평균 서너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직원 53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해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다양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 여건상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중소기업 대표가 뭐 한 수백 명 되는데 이거 지금 준비했다 하는 사람은 나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법 시행을 미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뽑아야 되고 업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와서 여기 저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 2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중소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를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53.7%는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종사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60.7%가 의무사항을 지킬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불가능한 이유로는
의무 이해 어려움이 40.2%로 가장 많았고 전담 인력 부족 35%, 준비 기간 부족 13.9%, 예산 부족 11% 순이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50인을 갓 넘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요소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인데 그에 대한 이제 비용이라든지 인적 자원들 투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호한 기준 정비와 면책 규정 마련 등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과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3살 김모 씨가 지난 2020년 8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와 주변인의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친모 49살 성모 씨가 혼자 아이를 낳아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석 씨는 출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DNA 검사를 3차례나 했고 시료 채취나 분석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위적인 조작이 있을 수 없다며 숨진 아이가 석 씨 아이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석 씨가 보정 속옷과 헐렁한 옷을 입어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숨진 아이 몸무게가 산부인과에서 하루 만에 크게 줄었고 발에 있던 식별띠가 벗겨진 점이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석 씨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 의회 의장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2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에 도움을 달라는 업자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500만 원, 추징금 9,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세진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8,300만 원, 추징금 9,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골재 채취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미시와 포항시, 문경시, 경남 창원시 등 비수도권 9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9일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앞두고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 9개 지자체장들은 현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삼아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제대로 추진 한번 못한 채 희망 고문만 계속하다가 차기 정부로 미룬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전 방향도 기존 혁신도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0대 남성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주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6분쯤 경주시 내남면 영계리의 한 뒷산에서 70대 남성 A씨가 나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나무를 베러 갔다가 깔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말을 타다 떨어진 60대 남성이 1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구미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반쯤 구미의 한 승마장 부근 산 중턱에서 63살 A씨가 말을 타다 떨어졌습니다. A씨는 구미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관 손상으로 지난 24일에 숨졌습니다. 승마장 측은 혼자서 말을 몰고 외부로 나간 A씨가 돌아오지 않고 말만 돌아오자 인근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북 칠곡군 외관읍 아곡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3개동 2,2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번져 임야 1,000제곱미터까지 태운 뒤 5시간 만인 오전 6시 반쯤 꺼졌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 4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밤새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경북 성주군 용암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000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동해안의 해양 오염 사고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강원도 고성군에서 경상북도 포항시까지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가 예인선 A호 화재 침몰 사고 등 27건으로 전년보다 6건 줄어 18%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선박 통항이 많은 동해가 10건으로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포항 8건, 울진 5건, 속초 4건 순입니다. 반면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량은 지난해에 12.3kl에서 12.4kl로 0.1kl 증가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20주년 기념 2022 시즌권과 우선 예매권인 스카이패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좌석 지정석으로 운영되는 시즌권은 W석과 스탠딩석을 제외한 S석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ACL과 FA컵 준결승부터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예매권인 스카이패스는 일반 예매 이틀 전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2인권과 5인권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습니다. 평균 7.79% 상승해 지난해 8.44%보다 0.65%포인트 낮고 전국 평균 10.17%보다 2.38%포인트 낮습니다. 도내 시군 구별로는 군위가 15.54%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 울릉 13.54%, 봉화 10.11%, 의성 9.93%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군위와 의성은 통합신공항 추진과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기대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